자, 뭐 국내 정치를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지지자들만 바라보면서 조금 외교 안보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또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될 외교 안보에서 좀 아마추어적인 그런 모습을 실수를 드러낸다 이런 지적을 나오거든요.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을 올해의 균형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디플로맷은 지난 5월 문 대통령의 대선 승리와 문샤인 정책이 북한 위기로 가려졌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치적 균형을 잡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의 균형자로 선정됐다. 뭔가 디플로맷이라는 잡지가 문재인 대통령 정말 잘한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죠? 그 디플로맷지가 내놓은 것은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웃어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레니니스트 이렇게 레닌상을 줬는데 그것은 자신의 사상을 당 강령에 입력했다 그런 것을 풍자한 거고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 근무하는 상 뭐 이런 상을 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재밌게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는데요. 그래서 뭐 근데 콘텐츠를 보면은 사실 한국 파트는 뭐 이렇게 잘 설명을 했어요. 다만 타이틀이 밸런싱 하고 있다 하는 거는 사실 미국에서는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밸런싱 외교가 아니라 밸런스드 디플로머시라고 해야지 그게 한국이 이렇게 미국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균형 있는 외교를 한다는 거고 한국이 밸런싱을 한다는 것은 미중 사이에서 미중을 갖다가 움직이려고 한다 이런 식의 의미인데 그 단어의 뉘앙스를 잠깐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네. 잘못 해석했는지 정말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얼마 전에 보면 조국 수석이 그 낙태 문제 이제 그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을 할 때도 교황의 말을 잘못 인용을 해서 사과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네. 비슷한 맥락으로 이거 몰라서 이런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좀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그냥 끼워 넣는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국제부장을 했었거든요. 네. 외신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 외신들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좀 예를 들어 뭐 만우절날이나 이런데 그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걸 걸러내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네,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 뭐 어떤 그 기사에 보면 뭔가 하여튼 함정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외신들 많이 들어오면 또 이제 요즘에는 가짜 뉴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게 그거 판단 못해서 그 국제부장직을 사퇴한 사람도 꽤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이 청와대라는 데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기관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황 자체를 잘 파악을 하고 보냐면 이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고민정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야 이게 지금 나온 그 뉴스만 보고 그냥 판단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조국 수석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특히 국민들 상대로 해서 권위가 있는 발표를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고 저희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어떤 상황이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몇 번씩 확인을 해봅니다. 원문도 확인해보고 직접 또 전화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러니까 청와대가 자기 좋은 것만 너무 빨리 이제 뽑아 쓴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런 실수를 앞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많죠. 아마추어 논란을 빨리 불식시키려면 실력을 좀 더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UAE 관련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것 역시 파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제대로 해명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자꾸 찔끔찔끔 해명하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되는데 최근에는 또 UAE에 왜 간 거냐 이런 얘기를 놓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최태원 전 SK 회장을 만났다는 사실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어제 나왔던 이야기를 보게 되면 UAE를 방문하기 전에 사실은 이 SK 최태원 회장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사실 경제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인이 청와대인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해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과 관련해서 정부가 도와줘야 될 일이 있어서 경제인으로서 뭔가 좀 호소한 게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지금 추측을 낳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파병이 나가 있는데 파병과 관련해서 우리 측에서는 6명을 증언을 했고 그 6명을 보게 되면 중령에서 대령급으로 올렸는데 이 전문가 어떤 그
병력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무기와 방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실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요구를 한 것은 그게 아니라 전투와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요구를 했다. 파병과 관련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에서는 끊임없이 뭐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청와대에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원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 개선이라든가 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항상 10시 50분에 고민정 대변인이 아까 본 영상 자료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현재 아랍에미리트 국가 사이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 공개하지 못할 민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야당도 조금 국익 차원에서 조금 더 이런 어떤 정치적 공세를 조금 줄이고 향후에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아마 국회에서 청와대가 나와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이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거의 UAE를 4강 수준의 그런 중요한 나라로 격상시켜버렸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새해에는 좀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 한 해 또 이분들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주목해야 되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전체 대회 참가자들이 김여정이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부각되는데 자, 옛날에는 좀 멀리서 먼발치서 오빠인 김정은을 이렇게 보좌하는 기능이었다면 이제는 그 제대로 어떤 동등한 권력자 같은 느낌까지 주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김여정에게 힘을 실어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김여정이 맡고 있는 공식 직책은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입니다. 그 직급만 따지면 저렇게 김정은과 같은 라인에 서거나 또는 같은 차를 타고 내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건 역시 자기의 혈족이다. 그런 차원에서 김여정에게 계속 힘을 실어주고요. 저 선전선동부가 왜 중요하냐? 과거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을 때 부장직을 딱 2번 거쳤습니다. 하나는 조직지도부, 다른 하나는 선전선동부. 지금 조직지도부는 아마 김정은이 직접 챙기고 있을 거고 선전선동부는 자기 여동생이 김여정에게 이렇게 맡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이는 영상이 이현정 의원.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당 세포위원회 축하 공연을 하기 위해서 내리는 장면인데 자, 김정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옆에 발사 김여정이 같은 라인에서 동시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모습.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예전에 황병서나 최룡해 같은 경우 보면 저렇게 할 수가 없죠. 말할 때도 입을 가리고 무릎 꿇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은 반열에서 그냥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정부 당국도 좀 분석을 하는 게 김여정의 역할이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상당히 강해졌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김여정이 예전에는 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세포대회 때는 정면으로 나와서 정치국 후보연예지 않습니까? 나와서 활동을 하고 지금 뭔가 이 역할도 상당히 세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비춰봐서 김정은이 이제 국제적 압박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또 황병서도 내치고 지금 최룡해만 일단 부상을 시켰죠. 그러니까 내부적 동요가 충분히 일을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힘뿐만 아니라 김여정도 함께 뭔가 힘을 보태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는 국제적인 문제를 또 풀어갈 때 제가 저번 시간에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김여정이 갑자기 내려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김여정이 이제는 뭔가 어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을 하고 대외적 관계, 대외적인 얼굴 역할은 김여정이 역할을 맡으면서 어떤 국제적인 평화의 메시지를 어떤 그런 것들로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김여정을 상당히 주시해야 될 것이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 같습니다. 신범철 교수, 김경희도 내치고 장성택도 죽이고 주변에 있는 별들, 장군들 전부 줄줄이 숙청하고 있는데 김여정만큼 유독 자기 옆에 세운단 말이에요. 동등한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건 어떤 심리라고 봐야 되나요? 나름 북한식 그리고 김정은식 권력관이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은 여성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도전하지 않을 거라는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남성인 자기 친형인 김정철 같은 경우에도 권력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도움은 되지 않지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백두혈통, 그러니까 같은 계열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김여정을 계속해서 곁에 두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공개적으로 그 김여정을 노출하는 것도 다 노림수가 있겠죠. 그럼요. 저런 것들 다 하나하나가 기획돼서 한다고 보고요. 그만큼 김여정에 대한 김정은의 관심이라든가 그런 위상 부여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뭐 김정은의 그 힘 팍팍 실어주기 그 모습을 봤는데요. 내년에도 이현정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미인데 그 단어의 뉘앙스를 잠깐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네. 잘못 해석했는지 정말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얼마 전에 보면 조국 수석이 그 낙태 문제 이제 그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을 할 때도 교황의 말을 잘못 인용을 해서 사과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네. 비슷한 맥락으로 이거 몰라서 이런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좀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그냥 끼워 넣는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국제부장을 했었거든요. 네. 외신들이 많이 들어오면 네. 이 외신들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좀 예를 들어 뭐 만우절날이다 이런데 그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걸 걸러내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예,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 뭐 어떤 그 기사에 보면 뭔가 하여튼 함정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외신들 많이 들어오면 또 이제 요즘에는 가짜 뉴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네. 판단하는 게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게 그거 판단 못해서 그 국제 뭐 들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죠? 그 디플로매치가 내놓은 것은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웃어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풍자였군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레니니스트 이렇게 레닌상을 줬는데 그것은 자신의 사상을 당 강령에 입력했다 그런 것을 풍자한 거고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 근무하는 상 뭐 이런 상을 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재밌게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는데요. 그래서 뭐 근데 콘텐츠를 보면은 사실 한국 파트는 뭐 이렇게 잘 설명을 했어요. 다만 타이틀이 밸런싱 하고 있다 하는 거는 사실 미국에서는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밸런싱 외교가 아니라 밸런스드 디플로머시라고 해야지 그게 한국이 이렇게 미국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균형 있는 외교를 한다는 거고 한국이 밸런싱을 한다는 것은 미중 사이에서 미중을 갖다가 움직이려고 한다. 이런 식의 부장직을 사퇴한 사람도 꽤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이 청와대라는 데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기관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황 자체를 잘 파악을 하고 보려면 이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고민정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야 이게 지금 나온 그 뉴스만 보고 그냥 판단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조국 수석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특히 국민들 상대로 해서 권위가 있는 발표를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고 저희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어떤 상황이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몇 번씩 확인을 해봅니다. 네. 원문도 확인해보고 직접 또 전화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러니까 청와대가 자기 좋은 것만 너무 빨리 이제 뽑아 쓴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런 실수를 앞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많죠. 아마추어 논란을 빨리 불식시키려면 실력을 좀 더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UAE 관련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것 역시 파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제대로 해명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자꾸 찔끔찔끔 해명하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되는데 최근에는 또 UAE에 왜 간 거냐 이런 얘기를 놓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최태원 전 SK 회장을 만났다는 사실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어제 나왔던 이야기를 보게 되면 UAE를 방문하기 전에 사실은 이 SK 최태원 회장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사실 경제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인이 청와대인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해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과 관련해서 정부가 도와줘야 될 일이 있어서 경제인으로서 뭔가 좀 호소한 게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지금 추측을. 자, 뭐 국내 정치를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지지자들만 바라보면서 조금 외교 안보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또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될 외교 안보에서 좀 아마추어적인 그런 모습을 실수를 드러낸다 이런 지적을 나오거든요.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을 올해의 균형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디플로맷은 지난 5월 문 대통령의 대선 승리와 문샤인 정책이 북한 위기로 가려졌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치적 균형을 잡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의 균형자로 선정됐다. 뭔가 디플로맷이라는 잡지가 문재인 대통령 정말 잘한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는 얘기로